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을 아시나요? 저는 이 책이 태어나서 처음 제 손으로 구매한 책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아버지에게 이상하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했던 책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교적 최근에 낸 책인 페이크에 소개된 일부 내용입니다. 가짜뉴스와 정보에서 진짜 돈과 자산을 지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쪽 분야는 처음으로 영상을 준비하는 거라서 책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에서 조금 벗어난 쉬운 부분만 골라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부자 아빠는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능을 수학과 작문,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자동차 정비 세계에서 자동차 지능은 차량을 고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부자 아빠는 금융지능은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금융지능은 돈으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흘간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들은 뒤에 돈 한 푼 없이 18,000달러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아빠의 말에 따르면 내 금융지능은 18,000달러입니다. 금융지능은 연습을 통해 발전하고 상승합니다. 여기서 잠깐 매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상을 준비하다가 오늘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따라 은행에서 금융상품 관련 전화가 벌써 3통이 왔습니다. 어쨌든 함께 금융지능을 높여봅시다. 100% 빚으로 이자를 갚고도 매달 25달러를 버는 것은 무한 수익입니다. 내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오직 금융 지식만으로 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한 수익은 반드시 부동산일 필요는 없으며 어떤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주식의 단위는 주라고 합니다. 한 주, 두 주, 10주, 100주. 사는 건 매수했다. 파는 건 매도했다고 합니다. 자, 가령 내가 한 주당 1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매수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100달러를 투자한 셈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한 주당 1달러였던 게 10달러로 오르면 내가 매수했던 100개의 주식 총 금액은 1000달러가 됩니다. 100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1000달러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처음 투자했던 100달러만큼의 주식을 매도합니다. 한 주당 10달러니까 10주면 100달러죠. 10주를 매도하고 100달러를 회수하면 나머지 90주는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이제부터 90주의 배당금은 순수한 수입이 됩니다. 무한 수익이 달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내가 1년간 책을 썼다고 해봅시다. 책을 편집하고 인쇄하고 출간하는데 약 5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령 30개 국가의 출판사와 각각 1만 달러의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 판권에서만 30만 달러의 수입이 생겼고 여기서 5만 달러의 초기 비용을 회수하고 나면 25만 달러의 순수입이 생긴 셈입니다. 책이 팔릴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인세는 덤입니다. 내 책은 인세로 무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체입니다. 리치데드 컴퍼니는 1997년에 25만 달러의 투자액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에 투자자들은 75만 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창출되는 이익은 모두 무한 수익입니다. 무한 수익의 힘을 이해하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쉬운 거라면 왜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실제 과정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테지만 훈련과 실습을 거듭하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애초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학교에 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수를 저지르면 멍청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실수를 저질러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혼자서 시험을 치러야 하며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사업과 투자는 팀 스포츠입니다. 부자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팀을 운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똑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은행가는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내 학점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빚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빚은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듭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 돈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부가 원하고 필요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따져보면 가장 적은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진짜 금융교육은 전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아주 간단하고 아마 어린애라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간단하다고 해서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밤하늘에 뜬 밝은 별처럼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가 한 말입니다. 돈은 마약이다.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돈에 중독된다. 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준다.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해준다.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돈의 일시적 희열, 즉 즉효적인 해결책에 중독되어 있다. 문제는 그러한 희열감이 언제 우울감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며 중독자들은 그 기분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중독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독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어려운가요? 피드백 주시면 다음 관련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